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예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학이 좀 모호하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내 내신 성적에서 이 대학의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또 이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과 어느 정도의 학교 생활 기록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원서를 쓰는 거니까 뭔가 모호하다는 느낌, 이게 뭔가 불확실하다는 느낌, 이게 원서를 쓰면 확실히 붙는지 떨어지는지를 애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고,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서울대나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런 의과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지, 또는 어떤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지, 또 대학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선발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히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뚜렷하죠. 내신 성적 몇 등급이면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데,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단국대학교 천안 등과 같이 모집 인원이 적은, 그 다음에 그 지역적으로 약간 충청 지역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뭔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모호하고, 실제 원서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모호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 의과대학이 3,095명을 선발하게 되고 수시에서 1,933명을 선발하거든요. 원서 지원의 기본적 구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경북대학교 하나만 원서를 쓰고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에 도전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북대학교 원서를 쓰면서 계명대학교의 원서를 쓰거나 경북대학교의 원서를 쓰면서 동국대 경주의 원서를 쓰거나 최소한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서 지원을 2개나 3개 정도 소진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 학생들은 바로 어디로 넘어오냐면 서울, 경기로 바로 넘어오죠. 바로 넘어와서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경쟁력에 맞게 원서 지원을 해요.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충청 지역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양대를 붙고 계명대를 붙었다. 어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계명대가 더 나은 대학이죠. 집 가까이에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이렇게 하지 않죠. 또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카톨릭 관동대학교 붙고 만약에 동국대 경주를 붙거나 대구 카톨릭대학교 붙으면 어디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충청 지역에 있는 을지대라든가 뭐 충남대, 충북대 또는 카톨릭 관동대 같은 대학들은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지는 않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림대나 연세대학교 미래는 조금 더 높은 구간에 있는 의과대학이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인재 전형의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 구조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첫 번째는 2개나 3개 정도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서울, 경기권으로 도전을 해서 3개나 4개 정도의 원서 지원을 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과연 누가 원서를 많이 쓰냐? 첫 번째는 각 지역에서 건대 글로컬의 내신 성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의 반영 비율에 적합한 학생들이 원서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냐면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역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출신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가장 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의대, 치대 진학이 정말 어렵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은. 나머지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이 해당되기 때문에 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 50%, 40%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대학을 가기가 쉽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상 내신 성적이 1.2를 벗어나면 그 지역 내에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노리는 지점이 바로 어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가 1차 지역이고 그 다음에 2차 지점으로 노리는 지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같은 지점이 2차적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단국대학교 천안 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사고 학생들도 원서 지원이 합류되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자사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상위 자사고 학생들은 대부분 없죠. 상위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지점은 대부분 다 어디? 아주대나 가천대 정도가 끝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상위 자사고 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 중위권 이하의 자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고라 하더라도 비교과 역량,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건국대학교 글로컬 같은 경우는 자사고의 선발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고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충청 지역이나 또는 경상남도, 북도에서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원서 지원의 문제점은 비슷한 구간,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성적, 그리고 나의 고등학교 유형과 비슷한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지원자들의 내신폭이 매우 좁아져요. 그렇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처럼 상위 구간, 특히 충청 지점, 서울 경기에서 내려오는 지점, 각 집안에서 합류되는 지점, 일반고와 자사고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가게 되면 내신폭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내신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원서 지원에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과대학이 좋은 의대는 맞아요. 하지만 이 의대가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의 상위권 의과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정도에 속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경쟁을 치루어서 합부를 낼 수도 있는 도전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면 사실상 1차 경쟁 구간이 바로 건국대 글로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2023학년도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보면 2022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37.5%였다가 2023학년으로 가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4.1%로 가고 다시 또 2024학년도로 가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라남도나 북도보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에서 50%대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요 점을 볼 수가 있고,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025학년도에 건국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된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에요. 현재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하고 있죠. 현재는 12명. 현재는 1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게 2025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9명으로 줄고 그리고 여기에서 3명이 어디로 가? 학생부 교과로 3명이 가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 나군에서 지역인재 선발하던 것들이 2025학년도에는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요 인원만큼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서 2025학년도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8명을 선발한다. 자, 우리가 충남, 충북, 대전 지역에도 전국 자사고, 광역 자사고, 자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고나 영재고들도 있거든요. 과학고가. 그러면 과연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적으로 강원 지역을 예를 들면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누어지면서 해당 지역 내의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자사고, 과학고에 따라서 전형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충남, 충북, 대전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학교는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밖에 없어요. 모든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순천향대학교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하지만 교과라고 해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교과의 원서를 못 쓰느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자사고나 아니면 전국 자사고, 광역 자사고나 과학고가 최상위권의 상위 자사고가 아닌 경우들은 사실상 교과 전용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된다. 2025학년도에 신설된다. 라는 얘기는 2025학년도에 신설이 된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지만 이런 입시의 방향성은 2024학년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12명 안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2명 안에는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혼돈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충남, 충북, 그 다음에 대전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디가 적합하다? 결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025학년도 이렇게 될 것이다. 또 2026학년도 있던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의 입시의 방향이나 시행 계획들이 게시가 되어지면 그 내용은 실제 시행되어지는 것은 2025학년도이지만 2024학년도의 입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지원 자격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재수생,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학생부 교과니까 1단계 배수는 3배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점은 작년에 비해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 30%의 면접 반영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면접의 반영 비율이 20에서 30으로 둔다는 얘기는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면접의 반영 비율 30%, 40%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면접을 어떤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느냐, 또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 또는 면접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비중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면접 시에 제출이 안 되는 거죠.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 성적만을 본다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첫 번째는 제시문에 기반을 면접을 보죠. 제시문 기반. 두로 치면 두 번째는 제시문 없이 그냥 구술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봅니다. 영남대학교 의학 창의인재 전형도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보게 될 거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면접을 11월 25일에 면접을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MMI 면접, 상황 면접, 경험 면접 형식의 문항이 출제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면접은 상황의 면접과 경험 면접으로 나눠지니까 면접이 결국은 두 개의 방에서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면접을 본다고 보면 면접의 비중이 조금 더 강화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점은 작년에는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30%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인성의 35%를 반영하고요. 지식 탐구 능력, 창의력의 40%를 반영하고 리더십의 25%를 반영을 합니다. 반영의 방법이 다소 변경이 되어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반영의 방법도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교과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반영하지 않았던 한국사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하니까 5개 교과목의 전과목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공통 과목의 40%, 일반 선택 과목의 60%,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 3%를 반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물론 다른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6개의 교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사회 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참고를 알아주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그렇죠. 수능 최저는 아주 높은 구간도 아니고 낮은 구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평균의 절사를 반영하니까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적정한 구간 정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요거보다 수능 최저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3 정도를 반영한다. 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서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수능 최저를 좀 낮게 해서 3호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대학이 좀 낮은 대학들이 3호나 36을 두기 때문에 뭐 대학의 위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내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떤 내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1.2에서 1.3 정도의 교과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가 어떤 점을 보실 필요가 있냐면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내년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진다? 모집 인원이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다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12명 내에는 학생부 종합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 전형과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선발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일반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합격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20%에서 30%로 반영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면접이 높아지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MMI 면접의 상황 면접과 경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2개의 방에서 약 20분 정도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 그 다음에 면접의 평가 요소의 변경, 그 다음에 학생부의 변경, 한국사가 포함이 되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 치고는 낮지는 않아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1.2에서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1.3의 성적이 70% 성적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70% 성적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로 가게 되어지면 성적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이 지역의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한다라고 하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에서 두면 대략적으로 1.78 정도까지도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년도보다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2, 2023년도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선발이 되어지니까 결국 2024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입시의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생부 종합 코지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입시의 데이터가 많지 않죠.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남아있는 학교는 차의과대학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차의과대학 이전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대표적인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이제 의대 입시로 바꿨고요. 자, 지금 보시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하니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고 1단계에서는 3배수를 두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3배수가 아니라 배수를 조금 더 크게 치는 경우들이 많죠.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1단계 배수가 6배수.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 배수를 크게 두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1단계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발생이 될 것에 대한 걱정 하나. 두 번째 수능 최저, 두 번째는 1단계 배수를 높게 두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림대학교에 붙고 연세대학교 미래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갈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1단계 배수를 높게 둠으로 인하여 1단계의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면접의 비중을 높게 둠으로 인해서 면접을 통해서 합격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 또 그리고 1단계 배수를 크게 둠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1단계 배수를 크게 두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의도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단계 배수를 크게 두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미충족에 대한 대비, 두 번째는 다른 대학으로 충원 합격했었을 때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배수를 크게 둠으로 해서 면접의 중요성을 크게 가져간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단계 배수를 이렇게 3배수로 두는 이유,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배수가 동일하잖아요. 1단계 배수가 3배수가 되어지면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1단계 서류평가가 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겠죠. 면접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쓰게 되어질 때, 자꾸 반복을 하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원서를 쓸 때 꼭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과연 서류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꼭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내신 성적의 적정 범위인가? 두 번째,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내신의 반영 방법과 동일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원서를 썼었을 때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면접은 30%. 면접 일자는 11월 26일 날 면접을 보게 되고, 이 11월 26일이 면접일이 참 많은 날이죠. 그렇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많이 보는 기간이고, 면접은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MMI 형식의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상황 면접, 경험 면접 형식의 문항을 출제하게 되고, 제출 서류에 기초하여 활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이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보니까 이 대학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기반의 면접, MMI 면접에서는 상황 면접, 경험 면접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이 될 가능성, 또 면접도 2개 방이나 3개 방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자,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의 30%, 진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40%를 두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코지터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면접일자는 보시는 것처럼 11월 26일, 11월 25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서 지원을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죠. 전형적으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과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 충북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하시는 분들, 졸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결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코지터 전형의 원서를
노려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순천향대학교밖에 없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를 쓸 때 학종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적절 지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원서를 쓸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코지토는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경쟁률은 23.3대 1에서 27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내신 성적은 1.3에서 1.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1.5라는 내신 성적은 어떤 내신 성적이냐면 일반고, 자사고가 이렇게 합류되는 지점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일반고 비율이 높아지면 내신 성적이 1.2, 1.3 쪽으로 당겨가야 되고 자사고 비율이 되게 높아지게 되어지면 1.7, 8, 9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 정도가 된다.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한 5대5 정도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차피 이 대학은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상위 자사고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는 무조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마지막 지점은 사실상 아주대학교 가천대가 끝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상위 자사고. 그렇죠. 상위 자사고. 물론 이런 대학들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단대천안도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긴 하고 실제 붙기도 하지만 상위 자사고는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전국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또는 동일 자사고 내에서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사실 원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비슷한 내신 성적, 비슷한 고등학교, 비슷한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제일 어려워요. 왜? 성적이 매우 조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점보다는 조금 윗지점으로 가서 일반고, 자사고가 뒤섞이는 지점. 그러면서 내신 성적의 폭이 확산되어지는 지점이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과탐은 2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까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 정도 기준을 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구간에 해당되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거나 아니면 3개 영역 등급 합 3 정도의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호 구간이나 36 정도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라는 의과대학의 위상, 지명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적절한 위치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수능 최저가 아위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에 설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내신 성적을 조금 낮은 구간 그리고 학생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 지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 충족은 어렵고 내신 성적은 1.0이나 1.1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수도권 중심의 학생들 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은 1.2나 1.3 정도 또는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지만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고 학생부 비교과나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대학으로 봐가지고는 일반적으로 가천대학교 바로 하위 구간 또는 아주대학교 바로 밑 구간 또는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 정도의 수준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비슷한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위 구간 바로 밑 구간 정도의 아래 구간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은 2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과학탐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은 물론 하지만 수능 체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과탐의 강점이 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3개 영역만 선택하셔도 되겠죠. 또는 과탐을 반영할 경우에는 과탐 1과 과탐 2를 합쳐서 두 과목 평균의 소수점 절세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적절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하위 구간과 상위 구간의 약 중간 정도의 기간, 주점을 잡고 있고, 이 지점은 결국은 수능 최저의 경쟁력,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의 적절한 구간, 1.234 정도의 구간에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3, 4 정도의 수능 체제라고 한다면 건양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이 3, 4거든요. 건양대학교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은 3, 3 구간이잖아요. 지역인재 전형이 수능 체제가 한 단계가 낮고, 충북대학교가 3, 5 정도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가 3, 6,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대전이 3, 6 정도의 구간을 4, 6 정도의 구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3, 4의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체제 중에서 상위 구간에 좀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내신 성적의 경쟁력보다 어떻게 수능 체제의 경쟁력을 다 갖추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체제가 높으면 내신이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에 해당되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의 강점이 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충북대학교 또는 건양대학교는 내신의 교과 반영 방법이 다르니까 건양대학교, 또 4, 6 정도가 되면 사실 3, 4보다 4, 6이 조금 더 4개 영역을 반영한다, 3개 영역을 반영한다 차이가 있지만 수능 체제가 좀 낮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학생부 종합 코지터 전형을 가만히 보시면 코지터와 지역인재 전형을 보는데, 코지터 전형은 전년도의 경쟁률이 2022년도에는 23.33이었는데 2023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27대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경쟁률이 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에요. 결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내신 성적의 70%가 1.6이야. 1.6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되죠? 몰리게 되겠죠. 학생들이 몰리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2023학년도, 작년도죠. 2023년도의 입시 결과도 보면 1.3에서 1.5 정도, 50%에서 70%의 교과 성적이 이 정도 성적이 되어지면 사실상 80%, 90%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 성적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1.9 아니면 좀 더 벗어나면 2.12 정도의 성적까지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이 사실상 포함이 되는데 일반고 학생의 비율과 자사고 학생의 비율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좀 높거나 아니면 자사고와 일반고의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자사고도 상위 자사고는 아니다. 대부분 일반고와 자사고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지만 첫 번째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학생부의 고등학교 유형 자체에서 또는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학교의 유형 자체가 학교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본인의 학생부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내신 성적만으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그냥 내신 성적만을 보고 내신 성적이 1.3, 4, 5, 6, 7 정도 나오니까 내신 성적이 내가 1.4 정도 되니까 나는 원서를 쓰겠다가 아니라 내신 성적만으로 합불이 이루어지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이 충청 정도의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원서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보시면
자, 12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113명, 경쟁률이 9.4대 1이고 충원율이 25%, 학생부의 50% 성적이 1.2, 그 다음에 70%가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올해에는 70%의 마지막 합격자의 내신 성적의 분포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틀림없이 여기에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교과 성적의 등급 차이를 보면 코지토 전형은 50%가 1.3, 70%가 1.5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지역인재 전형은 50%가 1.2, 70%가 1.3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개의 전형 동일하게 70%의 성적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점수의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점수 편차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원서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 코지토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이 1.3, 1.5,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적이 마지막 격차까지 가게 되면 틀림없이 1.9나 2.1 정도까지 성적이 확대될 수 있어요. 2점 중반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워요. 왜? 여기에 합격하는 자사고의 학생들이 상위 자사고는 아니니까 대부분 1점대 후반이나 2 초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사고도 사실은 일반고와 크신 경쟁차, 일반고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고 학생들도 내신 성적,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교과 전형도 종전에는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높아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수능 최저가 비교적 좀 더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높은 상위 구간은 아니고, 이렇게 수능 최저를 조금 더 높게 설정했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가 높고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지면서 결국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을 보죠. 자, 지금 보면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충남대, 충북대, 단대, 천안, 순천향대학교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지면 말고 보면 1.3, 1.13, 1.10, 1.18, 1.13, 1.18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는 지금 보니까 순천향대학교가 제일 높죠. 순천향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거는 순천향대, 충북대학교는 뭡니까?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고, 두 개 대학을 빼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건국대, 글로컬 경쟁률 높아요. 특히 단대, 천안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천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 이게 문제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대학들이 있고 그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대부분 분화가 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일반고 학생들도 있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전형이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이 모조리 뭐야?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순천향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 학생들이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지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충청 지역에 계시는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지역인재 전형으로 과연 적정 지점이 어디냐, 또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면 해당 지역 내의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역인재 학생부 반영 방법을 한번 보게요. 또 이 지역은 또 대학들마다 학생부 반영 비율도 천차만별이죠. 보시는 것처럼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 졸업자인 경우에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는 순천향대학교는 3학년 1학기고요.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해요.
재수생이 하나요. 두 번째, 대학들마다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이니까 5개의 교과목 전과목을 반영하고, 건양대학교는 국수 0 반영해요. 국수 0. 3개 교과 반영하고, 과학교과는 과학교과 중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최고 6개의 과목만 반영하죠. 이렇게 되어지면 과목 수가 줄어들면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야, 건국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 원서를 쓸 때는 내 내신 성적이 1.34가 나오는데 건양대식으로 하니까 1.1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6개의 전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상승해요. 내신 성적이 상승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유리하다고 판단하죠. 그럼 건양대에 원서를 쓰죠? 그럼 건양대 경쟁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건양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못 붙어. 왜? 다른 대학은 대부분 다 6개 교과목이나 5개 교과목을 반영하는데 건양대에서 4개의 교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건양대에서는 우수한 교과 성적이지만 타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원서를 써서 붙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최초 합격, 추가 합격. 그만큼 건양대학교가 추가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환산 방법으로 내신 성적이 상승하니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그 유리함은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두 번째는 합격한 학생들이 이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문이 좁다라고 하는 단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천향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합니다. 한국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개 교과 전과목만 반영하니까 교과 반영 범위가 매우 적죠. 그러니까 순천향대학교 같은 대학에 합격을 하려면 거의 뭐 내신 성적이 1.0이나 1.1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을지대학교 대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 전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까지를 다 반영해요. 또 충북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5개 교과목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과 3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의 교과목을 반영한다. 결국은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지만 학생부 교과에서의 반영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 내신 성적이 어느 대학의 교과 환산 방식에 적절한지를 잘 판단하시고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꼭 살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정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체를. 자, 첫 번째는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88.55%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한 명이 있어요. 이게 과학고가 한 명이 뽑혔고, 그 다음에 외고는 4명, 자사고에 11명이 선발이 되어졌다는 점 특징. 아니, 영재고도 한 명이 있어요. 선발 인원이 2022년도에는 2명이 뽑혔는데.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건국대 글로컬은 학생부 위주 종합 일반 전형에서 과학고 1명, 자사고 11명, 영재고 1명, 총 인원은 13명을 선발을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데이터에 특별 전형에 대한 구분을 따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입시 데이터를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의 선발 인원을 두고 이 특별 전형이라는 건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의미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은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을 같이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내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된다는 점을 꼭 이해해야 된다.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실행되는 건 2025학년도지만 입시의 방향이 2025학년도에 학종형을 신설한다?
결국 2024학년도에도 입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도 원서를 쓰고 자사고 학생들도 당연히 원서를 써요.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고 선발이 높아 자사고 선발이 높아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 자사고보다 높거나 아니면 비슷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 자사고가 사실상 일반고와 큰 경쟁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자사고는 아니다. 상위 자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적절한 내신 성적의 경쟁력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지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뭐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또는 뭐 경희대학교 이런 대학들과는 좀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충청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 구간은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또는 강원 지역에 있는 한림대학교, 연세대, 미래를 벗어나면 그 다음 구간이고 이 구간은 지역인재 구간과 상위 구간 중간 정도의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경쟁을 해서 원하는 합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모집 인원이 적어요. 그렇죠? 전체 의대 선발 인원이 40명이 간 넘기 때문에 뭔가 모호한 대학들 있죠. 차라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의 내신 중심의 선발이니까 몇 정도의 내신 성적이면 붙는지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의 특징을 잘 알기가 어려운 학교,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골라서 그런 학교들이 실제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또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지 내가 원서를 쓴다면 과연 합격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